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해 헌재가 세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일단 헌재 심판 대상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 헌재 심판 대상 조항은요, 그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의 제한 규정입니다. 네. 해당 조문은 제1항에서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요. 네. 제2항은 예외 조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한도 조항은 그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응시 제한의 기간을 진행시키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법학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절대적, 영구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한도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직업의 자유, 공무담인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같은 조항의 제2항, 이 사건 예외 조항은 병역 의무 이행 외에는 질병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일체 응시 제한의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도 함께 개진되었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주장도 또 더 있나요? 네, 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한도 조항은 변호사 시험이 순수 자격 시험임을 전제로 입법이 되었는데 네. 현재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변질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한도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그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변경되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주장할 거는 다 주장한 것 같은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들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 시험법 제7조 1항 한도 조항과 관련해서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5년 이내에 5회 안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헌재는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는 이에 이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변호사 시험법이 병역 말고는 5년 5회 이내 조항에 다른 예외를 두지 않는 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이제 병역 의무 기간만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다라는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관한 아무런 예외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최소한의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네. 이 심판 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7조 2항의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 그 헌재가 청구인들이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7조 1항은 기각, 그리고 또 7조 2항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게 이 기각과 각하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먼저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각하 결정은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각하의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이 7조 1항이 변호사 시험이 순수한 자격 시험임을 전제로 입법이 된 건데 변호사 시험이 좀 실질적으로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게 지금 뭐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이런 청구인 주장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먼저 그 앞선 두 번의 합헌 결정은 2016년과 2018년에 내려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청구인들의 주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에 이미 고려된 것이고 네. 또한 위 결정이 있었던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도 그 위 결정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건 한도 조항에 대한 선례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라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네, 지금 이 청구인들의 주장이 100% 기각을 당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또 이런 중대한 질병 같은 건 좀 이른바 오탈죄 예외 사유로 좀 인정해야 되겠지 않겠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학사를 마치고 그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는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상 네. 그 질병은 물론이고 학업 중에 뭐 혼인이나 임신, 출산 등의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적지 않은 학비를 내고 뭐 학자금 대출 등으로 입학을 해서 네. 학위 취득까지 했음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응시 기간으로 산입을 해서 응시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이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제20대 국회 때인 2017년 11월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 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이런 변시 낭인 방지와 또 이른바 오탈자 방지 사이에 좀 접점이나 대안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